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터멜이 오랜만에 좀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그동안 터멜이 텅 비어갖고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 야간 영업이 시작됐거든요. 좀 이따 터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2월 25일 금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금요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608명이 나왔습니다. 608명이 나오면서 네팔 누적 확진자 수는 25만 7,200명이고요. 하루 확진율은 14.67%였습니다. 카트만두는 하루에 279명이 늘었네요. 그러면서 11만 9,628명이 됐고요. 네팔 전체 확진자의 45.88%가 카트만두 밸리에서 나왔습니다. 카트만두 밸리 세세하게 보면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212명이 나왔고요, 랄리푸르가 47명이 나왔고 박타푸르가 20명이 나왔습니다. 활성환자 같은 경우는 체크가 오늘 좀 되지가 않습니다. 보건부에 자료가 안 올라와 가지고 간략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는 9명이 추가되면서 1816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망률은 0.7% 기록하고 있고요. 활성화 사례는 전날보다 29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7092명, 내일이면은 활성화 사례가 6000명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완치자는 89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누적 완치자 수는 24만 8,292명이 됐고요. 회복률은 96.53%, 네, 97%를 향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검역소는 전날에 비해서 31명이 줄었네요. 31명이 줄으면서 369명, 어제 400명이었죠 정확하게. 거기서 31명이 딱 줄었습니다. 그래서 369명이 됐고요. PCR 테스트는요, 하루 동안 4,142건, 이제 4,000건대입니다. 4,000건대. 잘못하다가 3,000건대로 떨어지겠는데요. 그래서 PCR 건수가 19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190만 392건. 그런데 하루 PCR 테스트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별로 요즘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브리핑이 간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앞서 말씀드린 터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크리스마스는 혼수 상태에 빠진 터멜을 깨웠다, 이러한 제목의 기사입니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목요일, 터멜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다양한 라이브 밴드들의 노래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럭다운이 시작된 이후 터멜은 많이 황폐해졌지만 늦게까지 들려온 음악 때문에 타멜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당들은 PPE 장비를 착용한 보안 요원들이 체온을 측정하고 소독제를 사용한 뒤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차량들과 오토바이는 늦은 밤까지 타멜의 여러 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택시기사들도 오랜만에 가격을 놓고 흥정하느라 바빴습니다. 타멜 관광개발협회 바비샤르 사르마 부회장은 크리스마스가 네팔 관광을 되살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다며 기뻐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터멜에 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길을 건너기도 어려웠고 식당에서 주문을 하려면 차례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 오게 될까요? 2021년 새해 첫날에도 타멜에 오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3월 24일 날 럭다운이 시작되고, 그리고 야간 영업이 거의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아마 영업을 한 것 같은데 12시 넘어서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느라고 택시를 잡고 하느라고 좀 들썩였던 것 같습니다. 터멜이 오랜만이에요. 되게 오랜만이에요. 터멜이 완전히 외국인들이 떠나가가지고, 그리고 국내 네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터멜을 잘 안 가거든요. 거기는 이제 외국인들 존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로컬 식당들도 많이 없고, 그런데 바나 술집, 클럽 같은 데는 또 터멜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젊은 친구들이
터멜로 많이 몰려들지 않았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크리스마스 터멜 분위기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 소식은 카트만두 중앙에 오시면은 다라하라라는 큰 탑이 있었습니다. 지진 때 무너졌었죠. 지진 때 무너지면서 그 탑 안에서 되게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200명 전후에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재건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라하라의 재건 진행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연한 코비드-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 무너진 다라하라 타워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빔센 타파 총리에 의해 건설된 역사적인 다라하라 타워는 2015년 7.8 대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새롭게 건설되는 다라하라 타워는 원래 스타일에 따라 건설되지만 2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22층 높이의 현대식 타워가 될 예정입니다. 다라하라 타워의 재건은 작년 12월 KP 샤르마 올리 총리가 초석을 놓은 뒤 시작되었습니다. 다라하라 타워의 건설 추정 비용은 34억 8천만 루피입니다. 네, 34억 8천만 루피면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350억 정도 되는 거네요. 18세기 때 건설을 했다가 100년 전에 일어났던 지진에, 그러니까 2015년에서 100년이니까 대충 1920년대쯤에 한번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네팔 같은 경우가 100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재건한 겁니다. 그리고 또 2015년에 또 무너진 거예요. 이번에는 좀 사상자가 좀 많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다라하라 타워는 거기 올라가면은 카트만두 시내가 다 보이기 때문에 어떤 카트만두의 자존심, 그리고 카트만두의 랜드마크였고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던 거거든요. 높이가 원래 22층 높이인데 거기서 그 지진 때 다 무너져 갖고 밑에 기단부 한 10m 빼놓고는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진이 그때 2015년 12시 조금 안 돼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토요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그 타워 안에 들어가 있다가 처참한 죽음이 많이 발견됐던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다라하라 타워가 빨리 재건이 돼서 네팔의 자존심도 다시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TV는 카트만두 현지에서 네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후에 나오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전체 설정으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TV에서 보내드리는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